자, 방송 시작합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가 좀 접속하기는 쉽죠. 그런데 이왕이면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로 오시면 좋은 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데일리 방송이나 이제 스페셜 방송, 그리고 조정 방송, 그리고 3월 16일부터 서울경제TV 방송,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인 방송 쪽도 아마 5월부터는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팍스도 뭐 다시 이 방송을 하자는 뉘앙스인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쪽 여기를 보시면 주식 방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주식 방송 이렇게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이라고 있어요. 그 누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재선 대표님의 무료 방송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윤정두를 이렇게 윤정두 대표 검색 이렇게 하면은 무료 방송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상도가 좋죠. 이게 화질이 좋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벤트 가입 부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도 다 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이렇게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여기 이제 뭐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물 검색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부분을 두 가지를 해요. 이벤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교육 들어갈 건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자녀 인원이 이제 3분 남으셨어요. 3분 남으셨고, 세 분 남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면 이제 직장인 전용 VIP 문자 카톡방은 한동안 모집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 강좌를 4월 달에 제가 좀 외부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 교육 강좌를 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 강좌 오픈할 때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교육 강좌를 뭐 무료로 하면은 오히려 또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정가 설정해 놓고 뭐 말 그대로 VVIP 회원님들은 90% 이상 뭐 할인, 그러니까 참여에, 그러니까 뭐 과금에 뭐 예를 들면 10,000원 내고 들으세요, 이런 과금의 의미를 부여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일반 회원님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 짜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을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한 거는 아마 19년도 12월 달 재오픈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19년도 12월 달 재오픈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착순 10명인데, 만약에 이제 VIP 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옮기시는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이니까 10명이 빠르게 모집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수익 범위들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이제 같이.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도 많이 어려운 국면이에요. 어려운 국면인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죠. 이렇게 되면은 8개월에 165만 원이면은 거의 뭐 한 달에 200만 원. 그것도 굉장히 비싼 금액이긴 합니다만, 윤정두가 이제 뭐 철저하게, 그리고 야간 시간, 심야 시간, 새벽 시간에는 전화하세요. 보통 새벽 2, 3시, 3, 4시까지는 잠을 안 잡니다. 미국장도 봐야 되고 전략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심야 시간에는, 장중에는 제가 잘 못 받겠죠. 심야 시간에는 오히려 제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왜냐면 요즘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리고 이제 교육 강좌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스페셜 교육 강좌가 다 있어요. 이미 이제 21년도 8월 17일 날 다 녹화해 놓은 25강짜리의 기준이 되는데, 이 25강짜리의 이 커리큘럼하고 추가적으로 좀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가끔씩 하세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예제가 달라지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25강을 별도로 이제 들으시는 거를 야간에 2시간씩, 1시간 반씩,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시간 반, 한 달이면은 4주로 곱해가지고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든가 아니면은 2달 해서 뭐 제가 좀 힘들더라도 교육 기간을 더 월등하게 늘려서 완전히 이번에 주린이 탈출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교육과 함께 뭐 패키지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VIP, VVIP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 아카데미 진행을 늦으면 5월 첫 주, 빠르면 이제 뭐 4월 마지막 이럴 때 할 건데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인 혜택을 드릴 테니까 그 아카데미를 들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신규 아카데미에 참여하실 분들은 2달은 좀 제가 좀 스케줄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달 기준에서 일단 가격 설정하고 25강 그러면 1시간씩 25강이면 며칠이 돼요? 1시간 반씩 12강을 할까요? 하여간에 그렇게 진행을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들어가서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일단 내일장 공략주인데 일단 설정해 놓은 게 이제 기아하고 시가총액 10위 안에서는 기아 하고 그다음에 LG전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소금의 이제 차이를 두고 하이닉스도 고민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이제 종목 설정을 같이 보시죠. 이제 어느 정도 나름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차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교육이 업이 되는 거는 거래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거래 대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 거래량이 얼마야 된다, 뭐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죠? 종목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교육에 종목 설정하는 방법도 해드렸어요. 종목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이 다 설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기준이 잡히실 수가 있죠. 종목 설정하는 방법도 이제 연구원들을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 그닥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 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종목 매매하고 싶고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그거를 뭐 제가 획일화 해서 다 이렇게 해라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맞게 이제 그냥 매매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서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면은 감히 단언컨대 저는 제가 설정해드리는 이 교육 내용 이외의 훌륭한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형 증권사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또 NH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삼성, 대신, 대우 또 뭐 우리나라의 거의 전 증권사는 제가 교육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는 강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 나오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거의 안 계실걸요. 무국 선생님이 계셨고 특히 이제 파생 교육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국 선생님 정도하고 저하고 알바트로스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자문사 일명 자문사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가 뭐 강의하러 간다 그러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소양 교육 어떻게 하면 뭐 고객을 많이 땡긴다 이런 거였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파생의 교육은 윤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국 선생님 정도하고 김종철 소장님은 거의 안 했던 걸로 안 하신 걸로 잘 알고 있고 하여간 이 바닥에서는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드문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교육해드리는 교재 내용들이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렸던 그 교재 내용이에요. 그 부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종목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거부터 먼저 할까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부터 받으시고 방송 자료부터 그래서 내일장 상한가 잡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오늘 교육 종목군들에 대한 자료와 방송 원고 자료와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야죠. 동영상 자료.
응?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동영상 자료까지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응? 상상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방에 먼저 이제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사 올려주신 방부터 쭉 볼 건데 한번 보시죠. 4번 방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 선생님. 그러니까 무료 방이 이제 총 5개로 좀 줄었어요. 줄였어요. 8개까지 있었던 거를 좀 줄였고 정리를 좀 했죠. 그리고 시윤 알바 선생님 우리 상상 그다음에 VVIP 방에서는 오늘 아직 접속 인원이 없으신 것 같아. 일단은 이제 그 캐치스탁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보시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하시는데 좀 귀찮으신가 봐. VVIP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 일단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도 오늘 안 올리시네요.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위축되신 부분도 있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방에는 일단은 유료 방에는 이제 매일 그 같은 교육 자료를 드리는 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신규 방은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왜냐면 자료 이제 그 동영상 자료까지 한 번 더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상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익이죠. 응? 종목 설정하는 방법 좀 이따 그래서 이제 같이 설정해서 보여드릴 거고 지금 그 출석 체크해 주신 방에는 콘레드 호텔 강연회, 그 다음에 KG그룹, KB금융, KG케미칼,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기아, 이 자료들, BH까지, 그리고 60회 오늘 방송 자료까지 해서 일단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자료가 PDF 파일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우리 이제 유료방이 2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뭐 한 군데 올려드리고 광고쟁이들이 다 내쫓았는데도 오래된 방에서도 가끔씩 광고쟁이가 나와요. 요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 올려드릴 교육 자료는 요 자료죠.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자료인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도 이걸 보고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부분 보시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고 거래량 거래대금 배우시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올려드린 이제 그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가 2가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하면은 집중력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제가 저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시면은 내용이 2가지로 나와요. 똑같은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옷이 바뀌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해드렸던 이 동영상 링크를 드릴 텐데 이 동영상 링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지사항 카톡방의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그 거래량 기초 메뉴에 있는 게 기초고 단계별로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그 거래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여러분들이 도움받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이데일리 새로운 방에는 동영상 자료를 드릴게요.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 번뿐이 방송을 당분간 4월 달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데일리 방에만 왜냐하면 기존의 동영상 자료들을 뭐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동영상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텍스트 자료를 같이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대부분 나눠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데일리 방에만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됐죠? 이렇게 해서 이데일리 신규 방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 기준에서는 내일장 공략주 이제 설정되는 대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기준점 설정하고
야간 교육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뭐 오늘 방송에서 언급됐던 내용의 종목군들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할 거고 교육을 다시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신규적으로 내일장에 볼 종목군들을 왜 들여다 보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은 필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장중에 전략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좀 듣고 계셨어야 보실 수 있어요. 등록 알람을 하고 있어야 뭐 좀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라고 이제 제가 좀 올려놔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원고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원고에서 보시면 기아가 14.52%고 근데 이제 저 상승률조차를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 올려놓는 경향이 있어서 저거 상승률을 좀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 안내 텍스트 자료 다시 올려놓고 슬슬 교육 들어갑니다. 내일장의 변동성의 목적과 이제 추세적인 부분의 목적을 둘 다 보면서의 설정 범위를 잡을게요. 자,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이 미래생명자원은 예를 들어서 2172억이에요. 이게 매매가 원활할까요? 오늘 거래된 960만 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합니다. 거래량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준은 앞선 거래에 대한 70%.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운 거잖아요. 조금 전에 나눠드린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와 동영상이 있는데 전 거래일에 뭐 7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에 그다음 전 거래일에 한 80% 정도. 뭐 거래 대금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70% 정도가 된다면 이제 가장 많이 터진 게 4,500만 주인데 대략 그럼 70%면 7428, 7428, 3천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3천만 주가 한 3천억이면 거래 대금 뭐 최상위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최하위에 놓여진 종목이. 그러면은 결론은 직전에 형성되어 있는 이 거래량은 얼마예요? 3천만 주죠. 곱하기 70% 얼마니까? 그러면 2천만 주 정도. 2천만 주 정도면은 2천억을 넘기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 2천억만 넘겨도 10위 안에 들어와요. 시가총액 저 2,400개 종목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 종목의 기준 거래량은 우리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2,100억짜리니까 2,400개 종목에서 지금 5종목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꼽아놓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늘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한 5천억 되지 않는 한 또 혹은 한 2천억짜리에서 진짜 좀 거래대금이 뭐 제대로 뭐 형성돼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 한 그래서 일단은 미래생명자원은 만약에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천만 주의 거래량 2천만 주 그리고 이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2천만 주 2천만 주 그렇게 하면 변동성이 일단은 10%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매번 똑같은 교육이지만 2천만 주를 설정했어. 그러면 9시 10분에 200만 주, 9시 30분에 400만 주, 10시까지는 600만 주가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는 거예요. 터질 수 있을까? 터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이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거래에서 얼마요? 120만 주. 우리는 사실은 120만 주 나누기 3을 해줘요. 그러면 40만 주가 형성되죠.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그 40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40만 주가 터져야 된다. 동시호가에 40만 주가 터지면 소문난 종목은 그거를 1%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1%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얼마? 1%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4천만 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4천만 주.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장이 이제 좀 어렵고 힘겹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2천만 주에 2천억의 기준 설정 범위만 가져가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50만 주에 3, 50만 주가 동시효과에 터져야 된다. 5천만 주예요. 그럼 3천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3천억까지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고요.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 얘도 시가총액이 뭐 3,100억짜리잖아요. 이때 거래가 터진 게 3천만 주 수준이죠. 그럼 3천만 주에 얼마 70%면 2,100만 주, 2천만 주 정도. 그런데 문제는 2천만 주만 가지고 얘가 상한가를 2천억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죠. 2천만 주만 가지고 2천억이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천억에 맞추자. 그럼 얼마? 3천만 주 정도. 그러면 36, 63, 18, 64, 12. 그럼 거의 1,900억인데 진짜 3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은 그러면 주가는 위로 쭉 뻗어 올라가죠. 응? 그래서 3천만 주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3천만 주의 기준이라는 게 3천만 주를 실기 위해서는 이제 동시호가에 한 1%의 거래가 실려야 되고 9시 10분까지에 300만 주 이상이 막 터져야 돼요. 그러면서 양봉이 나와야 돼요. 300만 주가 터진다는 건 위로 막 매수를 하는 거거든. 근데 시간에서 벌써 이미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솔직히 표현하면은 내일 그 기준에 시간에서 미래생명자는 요 가격, 일진홀딩스는 요 가격에 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미 벌써 거래가 수반되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10시까지는 제가 설정해드린 기준 거래량은 대부분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음봉이냐 양봉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봉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흐름의 추세 범위가 충분히 10% 등락 범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일진홀딩스도 우리 종목이 아니니까. 왜?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 3천억 수준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상한가에 2,900만 주였어요. 그죠? 상한가에 2,900만 주. 상한가가 뭐 막판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더 터져질 수 있는 거래량이었다는 거고 우리 기준에 어찌됐든 같은 3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2천억 수준을 기준 잡아서 들여다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형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닥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KG케미칼은 미끄러졌고 또 KG 그룹주들이 좀 많이 미끄러진 그 상태의 흐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오히려 이제 그 강보합인데 얘도 아쉬운 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요. 거기에 이제 미국장의 지금 또 기술주의 약세.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물론 이제 그 LG전자의 실적에 대한 재해석 또 기아의 또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옳은데 일단은 뭐 지금 원체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 종목군이 없으니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이슈 종목인 만큼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과 추세 매매 기준 뭐 양방 다 볼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이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변동성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아와 LG전자가 있는데 기아가 300만 주 안 터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300만 주를 설정해 놓은 건 뭐냐면 300만 주를 수반했을 때 변동성이 한 5% 이상 나온다. LG전자도 250만 주를 수반했을 때 변동성이 5% 이상이 나온다. 그 5% 이상이 안 나오면 어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추세 매매가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는 수준. 그럼 200만 주만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변동성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점의 70%만 실려도 되겠지만 그럼 70만 주?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코스닥 1위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앞전 거래량이 이렇게 180만 주 때까지 터진 흔적이 1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14%까지 등락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에코프로 BM도 100만 주 수준의 거래는 실려줘야 변동성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해서 드리는 범위는 두 종목을 더 잡아내서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간에 좀 늘렸더라도 일동제약을 좀 사실은 보고 싶고 근데 쉽지가 않죠. 변동성이 원체 커서 그 일동제약의 기준 그리고 일동제약 그리고 글쎄요 이제 장이 원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 거래대금도 많이 둔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이 일동제약의 범위를 일단 먼저 넣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목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일동제약은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7만 원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사실 뭐 7천억씩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5천억 정도여도 거래대금 최상에 진입이 됩니다. 뭐 거의 3위 전후까지 그 이상까지는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소 공격적으로 7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700만 주의 양봉. 이 일동제약까지 1조 그래도 8천억짜리 종목이에요. 변동성만 조금 주의해서 이제 보도록 하고 종목의 이제 그 거래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거래량은 우리는 사실상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기준과 오늘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쪽 수급도 보긴 할 건데 프로그램의 수급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KG 케미칼 그리고 이제 KG 스틸 이렇게 있어요. 근데 KG 스틸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변곡이 세질 수 있거든요. 시간에서 뭐 2% 밀렸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범위도 좀 가져가자라는 거고 그래서 KG 스틸 정도에서의 변동성을 한번 보시죠. 뭐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오면은 뭐 들어갈 일이 없고 시간에서 이제 KG 스틸이 한 2% 정도 밀린 것 같아요. 또 수급도 굉장히 꼬여 있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가격에서 형성이 됐든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2천만 주 정도면 충분히 변동성 나옵니다. 그죠? 37에 21 그렇게 해서 2천만 주 정도만 실려도 뭐 3천억 이상 훌쩍 넘어가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다라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 종목의 소형주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변동 그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변동폭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템포 생각하고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종목을 내일장 변동성 종목 5종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충분히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이슈, 뭐 쌍용차의 이슈, 또 마지막 남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거래대금 수반한 상태에서의 뭐가 있어요? 이쪽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전환 물량이 내일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전환 물량은 금요일이나 월요일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제한적이고 기타 법인에서 100만 주의 그 전환 행사 한 물량, 그 물량을 안 팔았어요. 앞전에 2번의 전환사채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번의 전환사채 물량을 소진시킬 때 오히려 보도 자료를 크게 뿌려놓고 이슈를 만들고 이렇게 땡겨 올렸던 거죠. 그죠? 이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등락 범위까지를 한번 설정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출석 체크합니다. 숫자로 3333 한번 가죠. 숫자로 3333. 저도 좀 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미국장 딱 보니까 아우 이것도 뭐야 미국장 밀리네. 이렇게 힘겨워하시기보다는 능동적으로 3333. 상상 내일도 상한가 한번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뭐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한가만 나와라 오바. 3333.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거래량까지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8시 8시 55분 정도에 또 올려드려요. 그때는 기준 거래량을 빼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VVIP 방하고 차별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려야겠지만 윤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장중에 다들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LG전자, 기아 이런 쪽에서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다 올려드렸었고 자 이렇게 또르롱 선생님 또 2대1 2방의 선택과 집중 선생님 5개의 무료방이 있어요. 사실 5개 무료방이 있는데 그 5개 무료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까꿍이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VIP 방에 또 시윤 알베 선생님께서 올려주셨고 또 VVIP 방에서는 지금 안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VVIP 방에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방이 안 올렸나요? 05번 방만 안 올렸나요? 05번 방 일단 이렇게 해서 VVIP 방 그리고 2대1 방 그리고 VIP 방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05번 방만 아마 지금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없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육 진행 범위를 가져갑니다. 05번 방도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좀 능동적이셔야 돼.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그런데 내일 장중에 올려드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돼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장중에 쭉 올려드릴 겁니다. 장중에 전략 부분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구독 알람 신청 좀 다 눌러주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는 장이라고 봅니다. 미국 장의 흐름은 가급적이면 이제 뭐 낙폭 축소하고 플러스로 잘 마무리를 짓기를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에 강세를 떴던 유럽이 좀 밀리고 있는데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오늘 이제 방송 원고 앞부분은 빨리 넘길게요. 빨리 넘기고 그 다음에 뒷부분 못했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BH부터 해서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오늘 변동성 기준에 KG 스틸, KG 케미컬, 기아, LG전자, 뭐 BH 쭉 있는데 글쎄요. 오늘 이제 그 2대1 방을 한번 볼까요? 2대1 방. 2대1 방을 봐서 장중에 이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올려드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방 이렇게 보시면 카톡방에 오늘 이제 장중에 매직 계산기나 이제 이런 부분을 쭉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개장 전에 뭐 LG전자의 기준도 이렇게 개장 초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예요. 이렇게 해서 LG전자의 기준을 쭉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기준을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4월 8일 날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교육방송에서 LG전자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월등히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 뭐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KG 스틸 범위를 요 3% 가격에서도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KG 케미칼에 관련해서 윤정두가 이렇게 또 다 올려드렸죠. KG 케미칼에 관련해서. 요 PDF 파일 받으셔서 다 보실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KG 케미칼에 4월 7일 또 4월 6일자에
전략 부분을 다 올려드렸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이걸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 4월 7일 장 마감 이후에 야간 방송에서 올려드린 내용, 또 4월 6일 장 마감 이후에 올려드린 내용, 이 7만 원대 초반 중반이죠. 그 내용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녹화를 해서 기아나 이런 부분 다 올려드리고, 또 BH 또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결론은 일동제약 전략도 올려드렸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추가적인 교육을 좀 받고 대처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녹화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조금의 시차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오늘 KG 케미칼의 기준도 사실은 그 변동률이 월등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이제 잘 편입하고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지만 1조 미만짜리의 변동성이 훅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최상위의 종목이 아니면 들여다보기도 좀 어려운. 근데 오늘은 KG 스틸이 2등주로 밀렸죠. KG 케미칼이 1등주고, 뭐 사실 2등주도 아니었어요. 그 나머지 또 뭐 KG 그룹주들에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은 KG 스틸도 시가총액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은 뭐 다른 KG 그룹주들보다는 월등하게 KG 케미칼과 함께 실린 거죠, 거래가. 이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불기둥 마스터님 방이에요.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 이제 이렇게 KB금융을 일부라도 수익 냈다. 또 미래생명자원을 이제 아까 내일장 그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를 드렸는데, 미래생명자원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리고 태민이 선생님은 LG전자는 금요일날 매수했어요. KG케미칼 대장인 거요. 제철인 줄 알았는데, KB스틸이 만약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다면 KG 스틸을 통해서 인수하는 거고, KG 케미칼은 지주사. 그래서 이제 일단 KG 스틸, KG 동부제강은 4월 7일 날 상한가가 진입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왜 진입이 됐냐라는 내용의 기준에서 첫 번째 이제 그 4월 6일 날 노출이 된 거죠. 쌍용차 인수 관련. 그래서 4월 7일 날 이제 그 상한가 가고, 또 4월 8일 날도 교육해서 4월 11일 날 월요일 날 동부 제철, 그러니까 KG 스틸로 이름 바뀐 KG 스틸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11일 날 개장 전에 실질적으로 KG 스틸을 3천만 주를 설정해 드렸어요. 거래량은요, 개장 초에 거래가 실리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전체는 3천만 주가 안 실리고 1370만 주로 마감됐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고점을 계속 넘겨야 되는데 넘기질 못하고 눌려서 그래요. 일단 4월 6일자에 그 15시 이후에 보도자료, 그러면서 변동성이 위로 슉 하고 한번 크게 출렁거리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뉴스 내용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사명 바꿨다 뭐 이런 부분. 지금 보시는 내용, 이건 뭐 전부 뭐다? 보도자료다. 이것이 펀드멘탈을 개선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펀드멘탈을 개선시키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펀드멘탈을 개선시키지 않는 기준에, 펀드멘탈을 개선시키지 않는 기준에 심리적인 내용들, 어떤 거에 쌍용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도 내일 들여다보시더라도 이게 시간에서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일 그 개파락 나오고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들여다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밀려 내려간 다음에 돌려서 변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KG 동부제철, KG 스틸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뭘 설명할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이제 삼선 전환도의 기준은 캔들을 묶어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캔들 자체의 흐름을 묶어서 본다. 묶어서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처럼 묶어서 본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KG 스틸의 일봉상의 흐름에서는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그러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도. 그래서 내일장에도 들여다보실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 거지 펀더멘탈 상으로 얘를 가져간다 이렇게 설정하진 않아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거 하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약간 내용이 전달이 좀 뭘 했냐면 다들 이제 퇴근을 했기 때문에 안내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방금 이제 그 한 분께서 직장인 방에 지금 이제 뭐 예약 신청 내일 아침에 카드 결제를 하겠다라고 예약 신청을 하셔갖고 자리가 이제 두 분뿐이 안 남았다.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려야 돼서 죄송합니다. 교육하다가 그래서 그 부분 올려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력주들 기준에서 좀 볼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들 기준에서도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걸 진짜 주력주로서 가치를 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는지. 자, KG 동부제철 그래서 빨리빨리 넘길게요. 빨리빨리 넘기면 4월 6일 날 이미 15시에 장 마감에 양 마감 무렵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인수 의향서를 타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의 그 변동성이 장 막판에 확정이 됐고 시간에서 다 뭐 폭등이 나왔어요. 시간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사실상 그 기아도 넣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4월 7일 날 관심주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KB 동부증권이 동부제철이 상한가 그 다음에 또 KG 이니시스 상한가 모빌리언스 상한가 ETS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갭상승이 뭐 그 다음날 어마어마해진 거죠. 갭상승이. 자, 이 부분을 그 어제 금요일 날 야간 교육할 때 2,000원이나 2,000원이나 유튜브에서 감사하게 주셨는데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여기 지금 지원하고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11일 날 동부제철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KG 스틸은. 그리고 이제 그 케미칼이 동시효과부터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 보시면 3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을 때 5분봉으로 보시면 딱 이렇게 나와요. 3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한 개 캔들당 150만 주예요. 그럼 10분 만에 3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럼 저점 찍고 시초가 돌릴 때 기다렸다는 듯이 5분봉에서 밀렸다가 10분봉에 돌린 거 아니에요? 10분째 다음 5분봉에. 여기서 정도 따라붙을 수 있었다. 시초가 정도에. 사실 그렇게 되면은 고점까지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낸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수준이 되죠. 그래서 오늘 5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장 초에 뭐 이게 쉽습니까? 사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까? 근데 우리는 이제 주력주 위주로 보고 있었으니 그럼 700원 오른 거예요, 사실은. 많이 수익 난 것 같지만 700원. 그 이제 700원 쪽에서 뭐 고점 대비 1%, 2% 이렇게 눌리면 차익 실현한다. 그럼 16,300원에 빠르게 따라붙어서 뭐 수익 범위를 잡아냈다.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는 어디가 될까요?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대비
고점 대비해서 1.5% 잡을까요? 그럼 고점 대비 1.5%면은 얼마 될까요? KG 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16380. 016380.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의 차익 실현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손절을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시초가 돌릴 때 이제 들어갔다고 치면, 저가는 나중에 무너진 저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가까지 흘러가고, 뭐 나는 변동률이 없어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두 번 분할 매도했다. 차익 실현했다. 그럼 대략 뭐 한 3,400원 수익 난 거. 2, 3%. 수수료 빼고 없어요, 사실은. 수수료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 요 자락에서 1분봉 기준으로 볼까요? 그러면 1분봉 기준에 요 자락에서 공격적으로 따라붙었다.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안 되는구나. 오늘은 좀 뭔가 안 되는구나. 왜? 공격적으로 따라붙었는데 찔끔 올라가더니 한 15분 만에 꺾여져 버려요. 확 꺾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짧게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라고 했다면 그 다음 거래가 없을 때 정리. 그 다음 혹시 끝까지 갖고 왔다면 손절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가가 더 올라갔다 할지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다시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봉을 놓고 볼 텐데 일봉에서의 기준이 주봉에서의 흐름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일봉에서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죠. 잘 보세요. 요 몸통의 종가 그리고 요 몸통의 저점 부분까지의 종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 맨 왼쪽의 시가 대비해서는 지금 음봉이죠. 맨 왼쪽에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종가의 기준이 음봉입니다. 이렇게. 종가가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저 몸통까지 이렇게 감싸 안아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몸통이 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 도지가 꼬리를 이만큼 단 도지가 그러면 몸통하고 도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몸통이 이제 길어져서 이 꼬리가 짧아 보일 뿐이지 그냥 정상적인 길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통이다 이게 캔들을 보자는 캔들을 이렇게 생긴 캔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장족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족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장족형의 흐름과 함께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확장이 된다. 그럼 종가가 여기에요. 그런데 내일 시초가는 일단은 개파락이 살짝 나오고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세게 돌린다. 그럼 따라붙어 안 따라붙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세게 나온다는 건 일단 개파락의 물량이 일부 실리고 위에 매물을 걷어간다. 그럼 장악형도 되고 어떻게 돼요? 거래 수반하면서 양봉의 기준도 되고 따라붙는다. 기준거래량은요. 2천만 주만 실려도 된다. 기준거래량 2천만 주만 실려도 된다. 충분하다. 그럼 2천만 주 기준에 개장 초 9시 10분까지 얼마? 200만 주. 9시 반까지 400만 주. 10시까지 600만 주.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나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갈 거 아닌데 지금 나 이거 좀 피곤한데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지금 홈페이지 빨리 오셔서 VVIP 회원 혹은 VIP 직장인 문자만 가입을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란 말이에요. 단문 문자 받으면 되지. 다만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는 단문 문자가 나가려면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서 내보냅니다. 1조 6천억짜리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KG 그 케미칼은 어떠냐? 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KG 케미칼도 이제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시장 관심을 많이 받아요.
이제 KG 케미칼이 17% 올랐을 때가 46,700원입니다. 오늘 고점 얼마예요? 최근 고점이 49,000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고점이 43,800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 기준점에서 매직 계산기나 전략이 설정돼 있을 때 이때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돼? 낭패를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기준에 그냥 이렇게 매매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면.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부분을. 매직 계산기 보면은요, 고점이 이게 최고점인 거예요. 49,350원이. 49,350원을 찍고 밀려 내려온다. 주가가 49,350원을 찍고 밀려 내려온다. 주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22%가 될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응?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KG 케미칼의 경우에 이날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1분봉 기준에서 출렁했다가 돌렸다가 또 장중에 공시 나오면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응? 그런데 그래도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1,600만 주거든요. 이게 1,600만 주 곱하기 70% 그럼 1,100만 주 정도 돼요. 깔끔하게 1,000만 주. 왜 1,000만 주만 실려도 4천억을 훌쩍 넘기거든. 그러니까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최근 거래량이 70% 이런 수준에서. 이런 수준에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간다. 그럼 9시 10분, 30분, 10시까지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거래가 실렸느냐라고 했을 때 실렸어요. 실렸습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이 나와줬다. 여기도 똑같아. 시초가 대비해서 위로 치고 들어올릴 때 편입의 기준이 잡았다면 여기는 이제 수익률이 좀 나오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5분봉 기준에서는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인데 9시 10분이면 100만 주잖아요. 9시 10분까지 100만 주가 넘겨져요? 안 넘겨져요? 넘겨진다니까? 이게 50만 주예요. 그러면 9시 10분봉까지 볼 수 있어요? 아니죠. 5분봉에서 끝나는 거야. 거래가 실렸네. 9시 10분까지 100만 주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인데 와우. 시초가 대비해서 밀렸다가 착 돌려 거래를 터뜨리고 돌려 얼마에 들어가요? 39,500원 수준에 들어옵니다. 39,500원. 그런데 저고점을 잡을 수 없고 이 앞에 고점 바로 39,900원 잡고 나서 43,550원 4,000원 오른 거예요. 10%. 작지 않죠? 10%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작진 않습니다. 다만 원칙을 지키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일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넘길까 안 넘길까를 보면은 거래량이 있어야만 양봉으로 팍 넘기겠죠. 양봉으로. 거래량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익 실현 이후에 왜 들어가 이거를? 거래가 터지면서 나 좀 매수해 주세요 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요 정도 수준인데 시간이 어때요? 2시 넘어가죠. 거래량은요. 여기서 터진 이후에 고점을 못 넘기다 보니까 매물을 아무도 안 사다 보니까 매물을 위에 있는 걸 안 사고 던지진 않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둔화. 그리고 막판에 이제 누군가가 땡겨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단타 성향으로 빠져나간 건지 시간에서 누른 건 눌림목인지 그거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수반되고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예요. 뭐 소형주 잡주 거래 뭐 일부 터졌다. 어제보다 캔들로 보니까 좀 터졌다.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2위인 종목의 편입의 설정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내일 기준에서 시간에서 이제 3% 이상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 개파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파락 나오더라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지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얼마 기준 거래량? 700만 주 정도만 실려든다.
700만 주만 실려도 뭐 충분하다. 88에 64. 거기에 이제 600만 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2천억 딸랑 먼지는 흐름이라서 700만 주 정도 실리면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7에서 10% 등락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게 교육인 거예요. 내일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제 뭐 VI도 올려드리고 했지만 우리도 사실상 이건 문자 사인 나가지 않았어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개장 초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기분 좋은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깨지잖아요. 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교육용으로만 설정 범위만 잡아드리고 문자가 나가거나 또 전략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배운 내용 그대로의 기준이니까 충분히 뭐 적용하셔서 수익 범위 창출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시간에서는 아쉽게 이제 3.49% 밀렸는데 글쎄요. 내일 개발하기 3%대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거래가 월등해야 됩니다. 거래가 월등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700만 주를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9시 10분까지 70만 주가 무조건 실리면서 양봉이 나와야 돼. 그거 아니면 못 들여다 봅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G 케미컬 같은 경우에 그리고 KG 그룹주에서는 KG 스틸이 1순위,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는 2순위가 케미컬, 나머지 뭐 관심주의 ETS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다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거나 조선닷컴에서 인물 검색하시면 윤정도 나와요. 그리고 요거 이제 증권카드는 35년 된 럭키증권 카드입니다. 럭키증권 카드. 그리고 이게 마스터즈 리그 1억 계좌의 수익률 대회 1위 7,681% 10주 동안 전문가 10명 전문가 40명 모아다가 수익률 대회에서 윤정두가 수익금 1위, 적중률 1위, 대형 가치주 위주에서 매매 모든 거 1위. JD의 파트너스 윤정두 트레이더 투자 성향 모든 거 다 1위. 대형주에서 그렇게 해서 대형주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 LG전자 지금 최근에 움직임 나오는데 그 상한가 가지 말라는 뭐 있어요. 전장 관련돼서 내용 빡 나오면 1억 6,400만 주짜리 지난 2020년 12월 23일 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날라갑니다. 그때 보합이 얼마죠? 9만 원 수준. 상한가 왔어요. 상한가. 상한가 안착으로 찍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작년 1월 달에는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 모비스가 장중 상한가를 찍습니다. 시가총액 10위였던 카카오뱅크도 뭐 첫 상장에서 시가총액 쭉 뻗어 올려놨죠. 그게 40조를 넘겼나? 하여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8월 10일 또 8월 17일 상한가 수준 이렇게. 이제 잔여 인원이 4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아까 예약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이제 더 이상 오픈을 안 해드려요. 2명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이제 10명 스타트 된 상태에서 오늘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인원이 쭉쭉 가입 인원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빠르게 선택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군. 지금 이제 KG 그룹주들을 묶어서 본 거고요. 두 번째 종목 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군을 보시면 이제 기아부터 들여다봅니다. 기아하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같이 봤는데 원래 기아 위주로 봤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왜냐하면 실적 내용 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거운 종목의 한계. 근데 결론은 기아가 이제 들빠진 그 방어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제한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4월 11일에도 근데 이제 이 4월 11일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대차의 기준. 또 조금 전에 이제 문자 보신 것처럼 뭐 3월 16일의 경우. 그러니까 큰 수익이 이 월등하게 나오는 지금 변동성은 아니에요. 지금 딱 초기 단계의 변동성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1일 날 기준에서도 추가 편입을 설정하고 들여다보는 이유가 기아의 경우에 이 힘이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이 힘의 근원이 실적에 대한 해석이 컨센서스는 다 나와 있지만 재차 긍정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실적이 개선돼서의 기준보다도 일단은 다른 쪽의 그 실적 둔화폭 대비해서 긍정적이다. 또 이제 그 규모의 면에서 1위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 현대차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 내수판매 기준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원체 저평가예요. 원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거는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겨버릴게요. 뭐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에요. 대형주의 기준에 거래가 터지지 않은 양봉은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양봉의 종목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대형주에서. 물론 음봉으로 밀리거나 꼬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보합권에서부터 거래 터지고 양봉인 종목, 그 거래 터진다는 거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죠. 이렇게 5MA, 20MA 4월 6일자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고, 그러니까 5MA라는 거는 이동 평균을 얘기합니다. 5개 캔들의 이동 평균, 그러니까 5개 캔들의 평균치, 또 20개 캔들의 평균치, 그게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다 똑같다는 거야. 거래량 터졌어요. 전일 대비 거래량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졌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다의 기준은 이렇게 5MA, 20MA. 그런데 이것보다 변동성의 탄력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 변동성의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또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인데 31조가 넘는 종목이 뭐 2천억 터져가지고 변동이 크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뭐 5위 안에 3위 안에 들어오면 기아의 하루 시초가 대비 변동성은 5%에서 7% 이상이 나옵니다. 얘도 뭐 2021년 1분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죠. 어찌됐든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되어줬고 지금도 매직 시그널이 우상향으로 진행돼 있고 매직 장악형의 4대 천하 캔들의 기준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체크 포인트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의 추세하락 속에 변동성의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흐름이 연출이 돼야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다. 무슨 말이냐면은 캔들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건 거래대금 자체도 없어. 근데 그냥 비슷한 모양새 떴다고 상승장악 확인형 떴어요. 이러면 낭패를 본다는 거죠. 제대로 떴을 때의 기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는데 결론은 쭉 뻗어 올라가지 못하죠. 거래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OMA 빨간 색깔 선이 여기에 있는데 이 거래량을 넘기지를 못한단 말이야. 매물을 잡아가면서 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샛배량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줘야 된다. 그걸 보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기아차가 끝내줘요. 이 개념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접근한다. 샛배량의 기준에서도.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샛배량에. 왼쪽 1번 봉과 2번 봉에 개파락이 나와야 되고 갭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점. 그럼 2거래일과 3거래일 기준에서는 갭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다만
이 첫 거래일에 그 음봉의 절반을 돌리는,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돌려질 때의 캔들의, 이 발생된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 하락의 추세의 범위,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거래량, 신뢰도를 높일. 한쪽에서는 뭐 기준점을 잡아놨는데 한쪽에서는 그 기준점을 무시하고 적은 캔들 속에서도 이거 샛별형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사실은 벌써 이미 4월 11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더 터져 있어야 돼요. 거래가 더 터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 지금 좀 전에 보신 이제 그 샛별형의 기준이 요거예요. 요거 3월달 기준에서 요거. 응? 4월달에 봉이 하나 커지면서 이제 샛별형으로 넘겨지느냐. 3월달도 여기 빨간색으로 끝났고요. 장악형. 3월 16일 장악형.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봉에서 장악형이라고 표현한 요 자락들, 그리고 샛별형.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상승 장악 확인형, 샛별형,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뭐야? 장악형이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거래량.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중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기아의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장중의 기준에서도 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가 아니라 이제 그 저기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은요, 공지 이미 이제 3월 16일 날 볼까요? 이게 이제 3만 원대 초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려면은 구독 알람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보시던 그림하고 똑같죠. 구독 알람 신청을 해두시면 이거를 이때 당시에 7만 1,000원대 편입할 수 있었잖아요. 7만 1,000원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리면서 똑같은 설명을 했느냐?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구나. 그렇다면 얘는 들여다볼 수 있다. 결국은요, 밑에서도 장악형, 위에서도 장악형, 장악 확인형. 샛별형 기준까지. 그래서 기아의 저러한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나도 저점에서 편입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동영상 그러면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죠. 동영상 구독 알람 신청하기. 클릭만 하면 구독 알람이 될 거야 아마. 각 노란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기아는 결국은 거래가 지금 수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아 수반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으로 지난주에 OMA 20MA를 넘겼고, 여기서도 넘겼어요. 그 앞전은요, OMA 20MA 넘기는데 거래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래 기준이었죠. 지금은요, 이번 달에 월요일인데 이만큼 거래면은 월등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야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12월 달 그 이후에 1월 달 기준에서부터 보시면 1월 이후에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고 추세 강화가 연동됐던 시기들이 앞전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돌려질 때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저것이야말로 이제 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의 변화에 손바뀜,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래가 터져야만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을 볼 수 있다. 그럼 주봉 단위에서도 지금 거래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봉 단위 기준에서 거래가 나쁘지 않다. 앞으로 4개의 그 거래량이 더 실릴 거다.
기아의 흐름. 그리고 이제 이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자락, 나쁘지 않은 모양새, 추이. 저것이 그 예를 들면은 원래는 이제 1번 그 화면과 2번 화면에 갭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윤정두는 저거를 실전 부분에서는 갭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갭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샛별형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 별것도 아니 샛별형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평상시 몸통 크기 대비해서 변동성이 1.5배 수준, 2배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봉이 떨어져서 눈물이 찔끔 나는 그 판국에 개파락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잖아. 개파락이 나왔잖아. 이 시초가가 여기 아닙니까? 종가가 여기고. 여러분들 종목이어봐. 시초가가 저렇게 밀려서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1.36으로 시작해. 기아가 천하의 기아가 월봉 기준에 마이너스 1.36 그러더니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 얼마까지?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꼬리를 달고 돌려? 그러더니 어떻게 해? 망청이라고 보면 안 돼. 도지라고 보는 게 되죠. 망청의 기준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그 샛별형이 완성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5MA, 20MA의 거래를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이 중간 라인 이런 부분을 넘기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고 주변에서 흔히 들으시는 샛별형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는 샛별형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응? 이해되세요?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그럼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뭐다? 5MA, 20MA다.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5MA, 20MA 어떻게 되세요? 5,5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20거래일 기준에 5,500만 주. 그러면 20거래일로 잡으면 하루에 얼마요? 하루에 꼬박꼬박 300만 주씩 터져줘야 돼. 250만 주, 300만 주. 그래 하루 좀 덜 실리더라도 저 5,500만 주를 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사실은 안 실렸었는데 이제 막 스타트가 됐어요. 근데 누적적으로 단기 누적적인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자동차 쪽은요. 월봉 보시면은 사실상 밀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번 정부에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민주당이 승리를 잡을 때 2차 전지가 언제부터 갑니까? 2020년부터 가요. 민주당이 미국에서 대선에 대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인식하는 그 시점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기아 현대차의 경우도요. 이 당시 기준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평상시에 뭐 전기차 안 했고 수소차 안 했어.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기차 부분 지금 매출의 20%까지 끌어올려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의 친환경 관련된 그런 내용의 정책에 맞닥뜨리게 되죠. 막말로 주가가 안 밀려. IT 쪽은 사실상 똑같이 11월, 12월, 1월 달에 이 3개월 동안에 IT주들도 70% 이상 올랐어요. LG화학도. 근데 걔네들은 고점에서 무지 밀렸거든요. 얘는요. 안 밀려요. 종합주가지수 놓고 보시면은 기아의 8만 원은요.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일 때 8만 원 이탈되면은 과도하게 밀렸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 2,690이에요. 3,000 대비 10%나 빠져 있어. 근데 8만 원 대비 얘는 얼마 안 미끄러져 있죠. 저 꼬리 빼고 나면은 사실상 최고 고점이 꼬리 빼고 나면 사실 최고 고점이 뭐 9만 원 수준뿐이 더 돼. 평균 잡으면 8만 한 4, 5천 원뿐이 더 돼. 얘는 그러니까 사실 밀린 게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얘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 PBR이 0.86배가 뭡니까? PER이 5.57배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상의 저평가다. 그거 인식 꼭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LG전자 부분 빨리빨리 넘겨서 볼게요. 그러니까 뭐 동선생님의 수익률이라든가 압박님의 수익, 삼성 엔지니어링 OCI 또 키리우스님의 이 수익 범위, 또 문난님의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 70%. 그것도 다 극대형주에서. 다 극대형주에서 대형주에서. 캠트로스 하나 빼고는 전부 1조 이상 20조 30조짜리 뭐 이런 데서. 시가총액 뭐 2위 아니 3위 5위 6위 뭐 이런 데서. 결론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움직이시자고요. 자, LG전자입니다. 4월 7일 날 사실은 52주 저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52주 저가를 깼어요. 지난주에 52주 저가를 깬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만 2,500원까지 내려와요.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이제 지금은 다행히 실적이 4월 7일 14시 20분에 나와줍니다.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 돌린 거예요. 그래봐야 솔직히 10%좀 돌렸어요. 그러니 뭐 무슨 소형주 매매 기준 설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에휴 뭐 10%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야. 이건 도박장이 아니잖아요. 23년을 누구보다 오래 이 멘토링 서비스, 멘토 역할을 해드리면서 본 거는 소형주로 흥한 자, 테마주로 흥한 자, 변동성 매매로 흥한 자, 변동성 매매로 테마주로, 소형주로 망합니다. 그거 1년 이상 못 가요. 진짜 말 그대로 타고난 매매 기질이 있으셔서 윤정도 교육자를 보시고 개별 매매가 원활해지시면 모를까. 그것도 쉽지가 않죠. 공부가 쉬워요. 결론은 주력주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주력주 다시 얘기해 볼까요? 2003년부터 그러니까 뭐 시장에 이 차트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대세 상승기가 2000년대 이후에 대세 상승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3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그때 300% 오른 거예요. 이게 얼마 150% 오른 겁니다. 150%.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못 올랐어요. 40 지금 한 40% 좀 넘어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도 있었고 뭐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그러면 이때 랠리의 주도는 누구예요? 조선주. 가격 결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 같은 건 안 해. 가격 결정력. 왜? 뭐 LNG 선박을 거의 뭐 싹쓸이 했잖아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현대사모 조선해양인가요? 그쪽에서 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주도 업종군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차화정의 랠리에 화학정유는 지금의 바이오랑 똑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가 올라갔다고 해서 펀드멘탈이 바뀌는 게 없는데 유가 올라가서 재고자산의 평가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으로. 자동차는요.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이 당시에. 왜?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율 수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결정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 뭐예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IT. 글로벌 시장 전체가 IT. 그리고 이때는 항상 어느 시점에서든 실적주가 갑니다. 그 시대에 업황이 크게 확산돼 있는. 지금의 기준은 SF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이제 현실로 들어와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흐름 범위를 감안을 했을 때 LG전자 또 기아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아유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진짜 주도력이 있는 종목인가를 실적에서 먼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기아나 LG전자나. 이렇게 해서 LG전자로 꽉꽉꽉 압축을 해서 채워나간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2시 20분 그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라고 윤정두가 그 어느 기자보다 윤정두가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이 뭔데? 예상치의 20% 이상을 넘겨야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게 해서 LG전자의 14시 20분 이후에 거래량 수반되고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IT 주도력을 우리가 SK 하이닉스 위주로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또 수행 종목에서는 뭐 LG이노텍, DB하이텍, 뭐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LG전자 이 묶음에서 LG전자가 다시 부각이 된 거죠. 왜? 얘기했잖아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움직인다. 근데 그게 기본적인 그 기술적 분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포함된 거죠. 응? 추세 매매는 150만 주, 변동성 거래 뭐 한 5% 이상의 변동성을 원하면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한 기준점에서 보시면은 LG전자는 200만 주가 좀 터져주면 좋겠다. 응? 또 월요일은 250만 주까지 터져주면 좋겠다. 응? 결론은 이렇게 LG전자 기준에서의 실적을 놓고 보시는 그 기준점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공시 내용 보시면 이렇게 응? 공시 내용에 대한 그 시장의 해석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18.5% 6.4% 증가해서 이거는 공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어요. 1분기 사상 최대. 응?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요. 응?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또 전기 대비해서 실적 이거는 다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게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오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주가에. 물론 불확실성이 있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 LG전자의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 어떤 종목이든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큼 나왔느냐. 컨센서스의 기준은 19조 8,8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조 3,500억인데 공시실적은 21조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8,800억 39.2%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느냐 했더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 근데 얘는 원체 매출은 큰데 영업이익률은 작은 쪽이기 때문에 조그만 변수에도 영업이익이 급감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또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급감했다 느껴지면은 악재 요인도 작용이 되고 그리고 조금 늘어났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별로 안 나와서. 근데 지금처럼 39%씩 늘어나는 건 이거는 긍정적 요인이죠. 그 긍정적 요인을 윤정두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메이저가 안 사. 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 예상치보다 6% 이상씩 증가해서 실적이 나왔는데도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해서 주가가 못 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LG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 나왔죠.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1월 이후에 거래가 처음 터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4월 7일 이후에 보실까요? 1월 이후 4월 7일 이후에 이게 지금 4월 7일자 일봉입니다. 응?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오늘 11일자네. 죄송합니다. 11일자 꼬리 달려서 걱정하지 마세요. 거래대금 수반되어 있으니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인데 거래대금 수반되어 있으니 또 주봉에서는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 걱정하지 맙시다. 그걸 차트로 또 보시죠. LG전자. 저도 힘들어 지금. 저도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오늘 회사 에어컨 안 틀었어요. 처음 더위라서 내일부터 무조건 틀으라 그랬어. 제가 숨을 못 쉬겠어. 자 보시면은요 일봉의 기준에 LG전자의 거래 대금을 한번 보자고요. 1월 이후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 대금이에요. 예? 거래 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변동이 커지면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지금 거래 대금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1월 이후에.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도 윤정두가 흥분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꺾여져서 깨져버렸죠. 근데 얘를 사실은 윤정두는 얘를 이런 흐름을 사실은 윤정두는 뭐 고점에서 좀 잘라주면 고마울 텐데 주력주의 기준에서 유지를 가져갑니다. 그럼 매매가 원활하신 선배분들은 거래가 둔화되고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을 하세요. 근데 윤정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거 팔아서 뭐 사실 거죠?
이 종목을 팔아서 뭐 사실까요? 지금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사실상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종목도 뭐 IT에서 그 지금 다시 눌려져 있지만 LG이노텍이라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후에 눌림폭, 또 주성 엔지니어링, 또 심텍, 이런 종목군들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형성하고 이제 눌림목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나머지는 사실상 비슷비슷해요. 어찌됐건 그걸 떠나서 결론은요. 1월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오고 있는 양봉의 흐름이다. 근데 뒷받침된 거는 왼쪽에서 변동성이 나왔던 거는 이슈. 어떤 이슈? 전장 이슈. 전기차 전장 이슈. 지금의 기준에서의 변동성은요. 실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IR을 진행할 때 결과물이 원재료 비용은 올라갔지만 영업마진이 나온 게 전장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면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뭐 성장성 사업 부분을 우리가 핸드셋 모바일에서 빼냈지만 모바일 성장성 부분 적자 많이 나다 보니까 뺐잖아요. 성장성이 없어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전장 사업을 집중한 건데 전장 사업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2017년도에도 그룹의 사활을 전장 쪽으로 많이 가져갔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한 그 내용물들이 IR을 통해서 나와준다면 기름을 껴안게 되겠죠. 지금 일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에서의 흐름도, 주봉에서의 흐름도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그런 흐름이 기준이 되는데, 일단 주봉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의 흐름이 갭상승의 기준이니까. 여기서 뭐 13만 원, 특히 이제 15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빠르게. 지금 일봉이고 죄송합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일봉, 주봉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갭에 대한, 이건 뭐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냥 망치형으로 보지 말고 주봉의 기준에 상승 장악형으로 보자. 왜냐하면 망치형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직전 캔들의 고점까지로만 윤정도가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장악형, 장악 확인 영역, 그 다음 캔들의 크기까지죠. 그게 장중에 올려드린 건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만 설정을 해도 13만 원대 훌쩍 넘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금 뭐 12만 4천 원 뭐 종가 기준이 이게 장중에 끄는 거고 종가 기준이 더 올라가서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지금 거래 실려 있어요. 주봉 기준에 보실까요? 주봉 기준에 거래가 이게 적지 않습니다. 거래가 실려 있는 그 주봉의 흐름인 거예요. 벌써 하루 만에 저 정도잖아. 그럼 OMA 20MA 무조건 넘기겠죠. 이왕이면 전일 OMA 그 전일 전 거래의 주봉이니까 전 거래에 거래까지 넘겨주면 더더욱 좋겠죠.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 있다 봐야죠. 그리고 아래 꼬리 부분은 우리가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장악형의 기준에 장악 확인형이 떠주는 흐름에 거래가 터져주면 이 양봉의 크기는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당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수급 개선폭과 함께 나오고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월봉 기준에서도 똑같은 장악형, 망치형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장악형. 거래량은 실리겠느냐? 거래량 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중순도 안 됐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기 위에 3천만 주의 거래량까지 충분히 실립니다. 3천만 주면 하루에 한 150만 주씩 사실은 계속 실려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실려 있다가 이제 지금 200만 주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무난하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갭에 대한 그 자료 부분도, 자 지금 출석 체크 한번 짧게 해보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더우실 테고 시장도 꾸리꾸리하고 나스닥도 또 이 녀석이 더 미끄러지고, 자 갭 한번 갑시다. 지지지지지 갭 이 자료 드리려고 그래. 자료. 교육 자료 드릴 테니까 갭 지지지지지 갭 지지지지지 그렇게 해서 갭 자료 부분
요 사진 자료 말고 제대로 나온 갭 자료 툴로 깔끔한 걸로 다시 드릴 테니까 요런 그 자료로 드릴 테니까 갭 지지지지지지 갭 지지지지지. 우리 그 VIP 방 회원님들이 가장 그래도 좀 열성적이세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아니 지금 장에 솔직히 안 힘든 사람이 없어. 윤정도 뻥칠까 막 여기서 대박 나셨죠. 뭐 상한가 잡으셨죠. 뭐 이러면서 뻥칠까? 거짓말할까? 아니잖아. 다 같이 힘들어요 지금. 갭 지지지지지 갭 지지지지 능동적으로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예? 지금 뭐 힘드셔서 이제 잠깐 아유 좀 누워서 들을까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었을 텐데 예? 갭 지지지지지 갭 지지지지지 지금 그 우리가 5개 2개의 유료방이 있고 5개의 무료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의 무료방만 3개인가요? 그죠? 3개죠. 얘 빼면은 근데 다 넣어드릴게요. 다 5개 다 넣어드릴게요. 다 넣어드리고 우리 유료방은 안 넣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방에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교육자료 80시간 교육자료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 방이 오늘 새롭게 100명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조용하세요. 여기가 오히려 거꾸로 갭 지지지지지. 그렇게 하시고 그 이 공지사항 보시면은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갭에 대한 자료도 캔들 있고 거래 대금 있고 갭에 대한 교육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갭 교육 그 매집주도 이렇게 다 보시면 좋죠.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마리아 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다 보면은 유료 회원님들이 월등히 더 능동적이시란 말이에요. 에이 다른 분들 주무시든지 말든지 혼나든지 말든지 내가 혼날 테니까 공부하시겠다는데 올려드려야지 그래도. 유료 교육 자료 받으신 거 어디에 그냥 들어가 있는지 찾기 힘드실 테니까. 갭 지지지지지. 그래서 이 갭에 대한 기준점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교재에 돌파 갭 급증 갭이 뜨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 설정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설정하니? 그게 없어 대답이.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를 훔쳐다가 내 거 있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훔쳐다가 내 거 있냐 그냥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럼 꿀먹은 벙어리야. 그래서 윤정두가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시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공부하시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VVIP 방에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수익 내시면 되죠. 동참하셔서.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아까 이제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 잡는 설정 범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LG전자의 장악형, 장악 확인형까지의 또 거래량 수반되는 부분에 또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힘겨웠지만 이제 바닥 반등 다시 거래를 1월 이후에 오래간만에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이 캔들 자료는 꾸준하게 장중에도 계속 그리고 또 매일매일 거의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거 잘 참조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작년 4분기에 위메이드의 이런 변동률, 수익률, 문난님 때문에 또 많이 게임주들의 수익을 냈었죠. 또 LNF 시가총액 뭐 4위까지 올라온 3위까지 올라온 이런 LNF 또 에드슨 EV 이게 또 지금 속속이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야 뭐 건드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이러한 시가총액 1위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그럼 모든 교육 자료를 정형화해서 갖고 있는 윤정두 교육 자료를 이렇게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연간 수익률도 올리시고 1년 결산합니다. 야, 이렇게 긍정적이네요. 교육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8월 17일 이후에 이 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 커리큘럼은 여기서 참조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찾아오셔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그리고 이 왼쪽 화면 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스페셜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도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도 좀 해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해드린 25강인데 50분짜리 25강이에요. 50분짜리. 여기에 없는 게 서양식 패턴 분석이에요. 교재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 귀찮아서. 그 아카데미 보시면은 여기 이제 USB 여러분들께 16시간짜리 또 나눠드리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래량 또 지속형 반전형 해갖고 서양식 패턴 분석까지. 요 기준점까지 전부 다 교육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이제 5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요거 이벤트. 지금 이 이벤트도 간당간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녁에 지금 방송 중에 한 분이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2분 남았습니다. 이 2분 이제 가입하시고 나면은 직장인 VIP 문자 카톡방은 더 이상 당분간 오픈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VVIP 방도 VIP 방에서 이제 이동하시는 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10분의 기준이 뭐 오늘 디자인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하면은 좀 일찍 마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지,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번에 VIP, VVIP 교육 그 상품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육 강좌 오픈할 때 거의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100% 무료로 하면 또 잘 안 들으셔. 오히려 과금 5만 원이라도 과금하세요. 그러면 또 들으세요. 그 5만 원에 대한 가치를 내 거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 강좌 오픈될 때 이제 교육도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도 가져가십시오. 이분들처럼. 진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공부가 벅차신 분들은 문자 매매 사인 받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VVIP 방에 오셔서 포트 구성 완벽하게 하고, 맨날 보면 이제 VVIP 방하고 VIP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VVIP니까 이쪽 방은 그렇게 해서 포트 비중 잘 잡아놓고 장중에 실시간 대처도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야간에 한번 들여다 보시면서 복귀도 하시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쭉 넘겨서 BH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저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벌써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갔어요. 그래도 봐야죠. BH 25,000원, 25,700원, 24,600원, 24,000원. 지금 이게 3월 28일, 29일, 그러니까 24,000원대 평균 단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문자가 이제 제한적으로 나가다가 오늘 기준에 오래간만에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종가는 조금 눌리고 끝났는데 일단 뭐 수급이 오늘도 뭐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이런 뭐 캔들 패턴의 장악형 이런 부분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BH 같은 경우는 이제 1조가 안 돼요. 8,875억입니다. 코스닥의 IP 부품 업체이고, 수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300만 주짜리, 그러니까 3,380만 주, 338인데 하루에 이렇게 뭐 2%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도 어마어마한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누적적으로도 볼까요? 지금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시면은 그 작년 요때 한 10월, 11월 뭐 이때죠. 그때부터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3월부터의 기준이 있는데, 자, 47만 주 뺏어간 3월 16일부터 해도요 10%가 넘습니다. 10%를 넘게 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10% 이상을 샀다라는 게. 367만 주니까 11% 수준을 샀습니다. 11%의 수준을. 그리고 작년 뭐 이때부터 쭉 한번 쭉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수급이 왕창 크게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11월 12일부터 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또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띠용 560만 주. 560만 주 나누기 마이너스 563만 주 마이너스 338 나누기 338 해주면 6.6. 아유 죄송합니다. 500 그냥 마이너스를 왜 해줘? 그냥 563만 주 나누기 338이지. 바보야 윤정도가. 16.66% 매집이 된 거예요. 16.66. 근데 너무 멀다 여기가. 그러면 3월 16일부터만 보시면 3월부터 무슨 뭐 한 달 만에 10% 이상 사는 종목 봤어요? 매수 평균 단가가 한 달 만에 매수를 하면서 프리미엄이 그닥 없어요. 얼마예요? 23,700원이니까 프리미엄이 없어. 뭐 10%? 11% 매수했는데 10%뿐이 안 올랐다? 다른 종목, 변동성 종목, 이슈 종목은 툭 건들면 상한가 가는 판에 월봉의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거래는요 수반돼 있습니다. 수급은 지속돼요. 다만 이런 종목을 리스크 관리하는 이유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 크게 개선됐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근데 전망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도 얘가 전망치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전망치가 몇 군데서 안 나와. 특히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쪽은 안 나오지. 이슈만 있는 쪽은 안 나와요. 그나마도 이제 나와주는데 요것이 맹신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매집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근데 주요 주주 지분하고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얼마요? 47%. 48% 정도. 유통 물량은 한 50%. 물론 아까 이제 그 기관들 물량 빼고 나면은 좀 줄겠지만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사실은 660억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는 가능해요. 우리도 조심스럽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원체 매집이 좋으니까 이제 매수자인 드리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들어갔다가는 황금성이 제한적입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세요. 저평가 상태지만 황금성이 제한적이니까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체력이 급격히 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우지수를 보는데 단순한 거는 이렇게만 보시자는 거예요. 단순한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잘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공포감을 많이 줬는데 1월 저점이 여기고요. 그러고 나서 2월 3월 저점이 요것뿐이 안 내려왔어요. 1월 저점 대비 1월 저점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밀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점이 막 그냥 깨져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었다. 물론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유럽 쪽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얘도 유럽 쪽도 보시면은 1월 달에는 안 무너졌다가 2월 중순 이후에 2월 25일 이후에 확 깨진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 이제 원정 공격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밀렸던 것이 이제 하루에 8.9%씩 반등이 나오면서 돌린 겁니다. 지금은 1월 저점 위에서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발발된 게 이제 1월 25일 뭐 이런 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점 찍을 때가 1월 27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1월 저점 대비해서 조금 더 밀려지네요. 유럽이랑 마찬가지로. 아니 얘들이 밀린 건 또 뭐였어요? 3월 달에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연루. 그렇게 되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결국은 돌려서 1월 저점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국내 증시만 유독 못 돌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는 안 빠졌는데 1월 저점도 안 깼는데 아니지. 여기서 먼저 확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가 이제 뭐 누가 들어오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이제 도발.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도발. 뭐 북한이 도발하면은 보수가 더 좋지 않나?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에서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반등 탄력이 제한적인 거는 여전히 정적 불안이 있다. 이제 정부가 이양 바뀌기 전까지는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뭐 인수위하고 조율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또
정책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가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나머지 무슨 뭐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나 멀쩡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반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 중국 봉쇄령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 1월 저점을 와장창 깨고 내려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호들갑이야? 추세 돌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의 기준, 시장에서의 그 흐름, 이번에 이제 2차 전지의 엄청난 강세에서 2차 전지가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끄러진 흐름이 됐는데, 일단은 미국장이 또 1.99까지 선물해서 밀리고 나스닥이 1.84까지 밀리는데, 가급적이면 미국장 뭐 개장 초 상황이니까 좀 빠르게 돌려놔서 이러한 부담 요인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코스닥 쪽은 그나마도 이 중에서는 2차 전지가 실적 부분이 그나마도 일부가 검증돼 있다. 그 다음이 뭐 게임주, 그 다음에 뭐 없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꽂혀서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예를 들면 LX메콘 같은 경우 실적 부분에 대한, 근데 여기도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20위 안으로 밑으로 미끄러져 버린 이제 SM이라든가 JYP 이런 쪽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매집 규모도 20% 수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주도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쪽의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 당연히 또 LG전자 실적, 현대모비스 이런 쪽이 이제 움직임이 나와야 지수가 견인이 된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의 비율이 36%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까지 들어와서 36%.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얼마? 23%. LG에너지 솔루션 빼고 나면은 31%.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못 움직이면 지수는 못 가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안 돼요, 하이닉스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락률 나중에 한번 더 배우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80조 정도 돼요. 여기는 얼마예요? 255조죠. 그럼 80조 나누기 255조 하면 어떻게 돼? 255조 나누기 80조인가? 잠시만요. 헷갈려. 50조를 한다고 치면은 20%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255 해주면은 31.4%의 영업이익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서 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 255조 대비해서 뭐 대략 31%의 영업이익을 두 종목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23%뿐이 안 돼. 얼마나 저평가입니까? 그들이 못 가는데, 아니 실적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막말로. 나스닥이 깨지고 있어요. 기술주가 깨지고 있어요. 성장주가 깨지고 있어요. 그럼 성장주를 깨지는 흐름의 기준을 잡아야지, 왜 실적주를 이렇게 큰 순이익을 내는 규모의 면이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 PBR이 이렇게 낮은 종목군들을 어떻게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응? 그래서 실적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장주하고. IT가 성장성도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기준이다라는 거 꼭 아시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종목 기준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좀 더 터져야 되고,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사실. 저렇게 이제 뭐 4월 6일 기준에 개인 추정 13.8 해놨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가 5.2가 이제 그 이상이죠. 지분 신고율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잖아요. 70조에 대한 70조에 대한 얘가 22% 18% 비중이죠, 전체 시가총액에. 그럼 70조에 대한 70조, 74조, 80조 정도 되는데 70조만 잡을게. 70조 곱하기 18%를 편입하면은 얼마야? 한 14조 정도 되나요? 14조, 15조.
15조면은 400조 한 4%, 6% 기관 투자자 한 6% 정도 되네. 5.2% 정도. 그리고 외국인, 국민연금, 그리고 최대 주주 그 나머지 거를 다 개인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럼 개인들이 단타 치는 개인인가 저게 다? 아니죠. 영향력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PER이 10배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10배 미만으로. 그런 거는 없다.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없다. 10배 미만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 저평가 상태의 종목.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대비 7%.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하방을 좀 잡아줬는데 IR 이후에 월등한 시세 분출이 좀 나와서 시장 전체를 제대로 당겨 놓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겁니다. 4월 7일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또 계속 어디가 저 기준인지 오를 정도로 막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사실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 매리스는 쳐다보고 있지만 편입 자리를 주질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SK 위주로 봅니다. SK 하이닉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 위주로. 여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저평가죠. PER 6.46배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12조 3,800억, 12조 4천억 정도인데 순이익이 올해 예상치가 내년에 15조 수준이고 그런데 무슨 시가총액 80조 수준. 7억 2,800만 조 곱하기 11조면 얼마? 80조도 뭐 간당간당한 15조 수익을 내는데 내년 기준에. 결론은 지금 하이닉스 쪽의 누적적인 그 수급 범위 4월 4일까지 기준에 3조 이상을 매수했어요. 3조 이상을 쌍끌이로. 비교가 안 되죠. 요거 보시란 말이에요. 요거 다른 종목하고 비교가 안 되죠. 뭐 물론 시가총액 규모가 있지만 퍼센테이지로도 4%를 매집니다. 4% 말이 4%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한 매집의 기준에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도요. 어마어마한 매집의 기준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차로만 따져도 14만 5천 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담 요인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과도한 저평가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이왕이면 거래 터지고 강할 때 설정 범위 잡아가시면 제일 좋은데요.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결론은 지금 장에서 내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겠다. 그러면 시장이 대세하락이라고 본다면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을 보셔야죠. 그리고 고정 수익이 있는 유틸리티 업종 뭐 이런 거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3,000포인트 간다, 넘긴다, 4,000 간다, 5,000 간다 생각하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깨지는데 나는 그냥 한번 해보겠다?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하루에 2,400 종목에서 2,000개가 깨지고 내려가는데 나는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잖아. 결론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기준을 잡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인식이 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긍정적인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매매를 하실 거면 긍정적인 시각. 아니야, 나는 기계적으로 대차 매도를 할 거고 또 ETF 상품에서 뭐 지수 하락 베팅을 할 거고 인버스 쪽에 또 옵션에서 풋옵션을 매수를 할 거고 콜옵션을 매도를 할 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글로벌 증시가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동된 반영폭이 없어요. 연동된 반영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장이 이렇게 눌리고 끝나더라도 내일 기준에서는 선반영 인식 좀 잡고 대처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 강세를 띄고 마감을 해주고요. 지금 상관없어요. 시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나 좀 같이 갑시다 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직장인 전용 문자방 요 기준은 이제는 2명이에요. 3명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전화 주셔서 내일 아침 개장 전부터 같이 움직일 수 있기를. 응? 아시겠죠? 어렵더라도 이겨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주력주 기준의 IT 쪽의 기준 IT 한번 갑니다. IT. 예. 그렇게 해서 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안 나더라도 그래 IT 세상 실적 제일 좋은